네, 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계산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 예산 및 비상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보건 예산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용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용을 그냥 뭐 무턱대고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애초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쓰겠다. 그리고 못 썼을 경우에는 왜 못 썼냐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있어서 예산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산업법에서는 50 미만은 할 필요 없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중첩법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반기일에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중첩법은 몇 명? 5인 이상이잖아요. 5인 이상. 여기 산업법에서 50 미만이니까 뭐 예산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예산 편성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구축 및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원과 상관없이 예산 관리는 꼭 해주시라. 그래서 예산은 뭐 이제 종류별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에 따라서 계정명으로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고 실적을 어,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된다. 근데 점검 관리를 왜 하냐? 예산만 잡아놓고 안 쓰면은 우리 안전보건 활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예산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만약에 이번에 뭐 이런저런 세율로 해서 못했다 이러면은 뭐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실적 발생하고 관리를 한다. 그럼 실무적으로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 유진기업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7개 항목으로 나눴어요. 설비 보수, 안전용품, 수수료, 교육, 작업환경 측정, 특수검진, 기타 이렇게 나눴고요. 이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비용을 얼마씩 쓰는지 관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설비 보수비는 뭐냐? 보통 우리가 뭐 안전난간이라든가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야 돼요. 저 안전이 훼손됐어. 설치를 해야 돼. 그럼 자재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치하는데 또 인력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 설비에 대한 증설비치 유지보수 공사 비용이 설비 보수비다. 그 다음에 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설비 보수비에 들어가요. 그럼 이 안전용품비는 뭐냐? 설비 보수비는 이제 좀 약간 규모가 금액이 크거든가 아니면 이제 설비 쪽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안전용품비는 그 이제 소모품이에요. 보호구, 뭐 소화기 이런 안전물품, 뭐 비품 등의 이 소모품에 대한 거는 안전용품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는 우리 이 사업장마다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겠지만 보통 이제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위탁하잖아요. 50인 미만이라도 뭐 기술지도 점검이라도 이렇게 컨설팅 업체 통해서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술 점검 비용, 수수료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거, 뭐 안전에 대한 점검 비용. 만약에 우리가 구독형 뭐 서비스를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것도 매달 수수료 주잖아요. 그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는 수수료를 잡아라. 정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교육. 우리 이제 법정 의무 교육 많아요. 안전과 관련된 직책자들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교육 나오잖아요. 우리가 올해 무슨 교육을 얼만큼 누가 몇 명이 해야 된다. 그럼 비용 나오고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잡아두고서 이 교육에 대한 비용도 그거에 맞게 실적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 네, 작업 환경 측정. 우리 이거 뭐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코치들 작업 환경 측정해서 측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하면은 특수검진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특수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없는 경우 급의 기타는 기타를 잡아주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와 달리 계획과 달리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예비비로 하든가 해서 뭐 전체 안전관리비의 뭐 몇 퍼센트를 뭐 잡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얼마를 쓰고 이게 얼마를 계획을 잡고 또 얼마까지 써놓고 대비해서 몇 프로 썼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얼마를 잡겠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여기서 잠깐 부분은 다 그런 부분들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안전보건 예산은 얼마 정도 적정하냐? 이거 뭐 비용 기준 없어요. 기준 없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수수료나 뭐 안전용품이나 이런 거는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마다 환경에 따라서 뭐 설비를 보수해야 될 게 있으면 그만큼 더 잡아주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는 건설업, 공사죠, 공사. 건설이나 공사에 있어서 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걸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미콘 업종도 똑같이 그 외주공사를 한다. 설비 유지부에서 외주공사하면 이제 경제서를 받잖아요. 업체부터 경제서 받으면은 경제서 세부 내용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해서 이렇게 따로 잡혀 있어요. 그거를 그 공사 규모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로 잡힌다.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외주공사할 때 이제 견적서를 볼 때 확인을 해보세요. 제대로 잡혀왔는지. 보통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제대로 하겠지만은 뭐 영세업체는 또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농업비, 재료비 이 기준을 해가지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이렇게 들어간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견적서를 받았을 때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러고요. 예산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그 비상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상조치 계획도 중처법에 나와 있어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 이거는 점검이라는 거는 비상대응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조치 계획만 세워놓고서 훈련을 안 하면은 계획만 있지 뭐 그거대로 못하잖아요. 어쨌든 비상조치를 수행하는 건 직원들인데, 훈련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중처법에 있다.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장 내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화재 사고가 나면은 근로자만 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고 있어서 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사자 및 수급 업체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훈련도 다 같이 해라. 종사자까지. 뭐 레미콘이면 이제 MT 믹서트럭 기사분들과 경비미와 뭐 이런 분들도 같이 다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것도 실무적으로 그러면은 비상조치 계획 어떻게 세워요? 볼게요. 일단 비상조치 계획 이제 문서화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문서화로 만들어 놓고 승인 받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무실 곳곳에 사무실이나 뭐 출하실, 실험실 이런 데 다 비치를 해 놓으시고 있고, 비상대응 훈련 통해서 교육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상대응 훈련 전이라도 이 계획 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자기 본인의 역할이나 해야 될 일을 숙지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발생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숙지가 돼야 되고요. 그럼 비상조치 계획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잡았는지. 일단 첫 번째 비상대응 조직을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각 역할에 따라서 비상대응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조직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비상대응 발생했을 때 이 조치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고요. 이걸 처음으로 해서 그럼 이거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비상조직이 있으면은 비상조직 넌 무슨 역할하고 넌 무슨 역할, 그 조직에 따라서 역할, 그걸 누가 할 거냐, 일단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에 그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임무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만들어줬으면은 이제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연락대를 해서 모아야 되잖아요. 연락대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 연락망, 이거 비상조치 계획서만 보고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내부 연락망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화재가 나면은 소방서 불러야 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119 불러야 돼. 뭐 중대재해 발생하면 노동부에 연락해야 돼. 이런 부분들, 의료기관 병원에도 연락해야 돼. 이런 대기관의 연락처도 우리 사업장 주변에 또 같이 해줘라, 담당하는. 그렇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뭐 BP라든가 아니면 실험실, 출하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대피로를 이렇게 만들고 사업장 전체에 대한 대피로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사업장 진짜 큰 사고 났을 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피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무실 사업장 곳곳에 부착을 해줘라. 평소에 이렇게 대피로가 어딘지 보고서 확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비상사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유형별로 이건 화재 폭발 사고 이랬는데, 레미콘 업종은 뭐 화학업체와 다르게 뭐 폭발 사고 이런 거 없어요. 붕괴나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레미콘 쪽은 이제 화재 사고는 종종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그다음에 직원이 다쳤을 때, 다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외부 기관에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 뭐 천재지변, 뭐
태풍 와가지고 뭐 사이로가 붕괴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일단 만약에나 그런 시설물들이 뭐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절차고요. 그다음에 뭐 재해 유형별로 좀 약한 재해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좀 중대재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들 대응 방안들 이것도 비상훈련하면서 교육시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으면은 제발 또 같은 일을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응급조치, 그다음에 뭐 이제 각종 위험 질식 사고, 뭐 골절 사고 이런 거 각자 이런 매뉴얼들을 각각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상대응 훈련 때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오늘은 심폐소생 스트레스는 다음 반기 때는 뭐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반기 때는 뭐 태풍에 대한 훈련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계절별 뭐 요즘 날씨 덥죠. 합석이 온열 질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각 작업에 대한 매뉴얼까지. 이건 뭐 굳이 위험 작업이니까 뭐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조치 훈련 시나리오 하나 넣어줘서 이거는 이제 반기일에 하는 비상조치 훈련할 때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형태로 비상조치사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 꼭 이제 관련 법령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